네, 일단 오늘까지 들어봤고요. 잠깐 경매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대원이가 대원에게 묻다. 동문과 재학생들의 Q&A를 진행할 텐데 사실 이게 핵심이 됐어야 되는데 저희가 6시까지 PD님께서는 6시까지 마쳤다고 하시는데 일단 여기 제가 받은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든지 소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아, 그럴까요? 네. 아, 직접 갖고 오세요. 기부하신 거잖아요, 직접.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것은 좀 알만한 그 잡지의 창간호를 가지고 왔어요. 문학사상 1972년도 10월호에 10월호고요. 문학사상 창간호는 그래도 좋고 그다음에 읽어볼 수도 있고 나중에 후에 자랑적인 가치도 조금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두루두루 좋을 것 같아서 문학사상 창간호를 가지고 왔습니다. 고세를 견학 그런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시작가 얼마? 시작한 10,000원부터 10,000원부터 올라가겠습니다. 10,000원 손 들어주세요. 10,000원. 문학사상. 우리 상품할 거 10,000원. 자, 11,000원 가볼게요. 11,000원. 11,000원 있어요? 11,000원. 문학사상이 나오고 되게 오래됐어요. 누구랑 같은데? 15,000원. 15,000원. 16,000원. 혹시 있나요? 16,000원? 2만원? 2만원. 자, 25,000원 한번 가볼까요? 25,000원. 26,000원. 26,000원. 자,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얼마 올려야 되지, 그러면? 3만원. 3만원 너무 비싸. 아니에요? 자, 3만원 가볼게요. 세 분 중에 3만원 있어요? 3만원? 3만원. 박구리. 자, 31,000원, 31,000원. 31,000원. 38,000원. 자, 32,000원. 박구리. 아싸. 승질 있다. 자, 33,000원. 34,000원. 없어? 34,000원. 좋아. 그럼 4만원 한번 가볼까요? 4만원. 39,000원. 38,000원. 38,000원. 자, 얼마? 안 산다고? 4만원? 4만원? 자, 학생 42,000원? 42,000원? 와, 오케이. 43,000원? 43,000원. 웬만하면 애들한테 약고 자, 43,000원. 44,000원? 실패. 자, 나머지 이거 사만을 몇 천 원이면은 그래도 시중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가져가신 거니까. 네, 요거는 어떤 거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는 복구리라고 복구인 건데 제가 받은 건데 이러한 다른 세트가 있어서 그대로 그냥 가져오고 이게 좀 화려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 예쁘고 귀엽고 이런 것들을 2,000원부터 시작합니다. 2,000원이요? 2,000원 박수빈, 2,000원 박수빈, 5,000원. 신영 5,000원. 만원. 박수빈 만원. 직접 한번 검수를. 졌으면 사야 되는데. 얼마? 지금 얼마까지? 만원. 15,000원. 15,000원? 2만원. 2만원. 전자레인지 돌려도 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 2만까지 나왔죠? 21,000원. 21,000원 나왔어. 25,000원. 25,000원. 24,000원. 24,000원? 25,000원. 25,000원. 26,000원? 3만원. 자, 3만원. 오, 우리 3만원. 웬만하면 이거 3만원 진짜. 3만원. 3만원? 아니, 그러면 안 되지. 31,000원. 네. 31,000원 낙찰. 가져가세요. 네, 나와보세요. 한명 나와보세요.
은주야? 근데 왜 송소라고 써있어? 제 이름. 엄마가 그랬구나. 자, 여기 받아가세요. 감사합니다. 누나들하고 들어와라. 여기까지. 그래요. 막판시킨다. 자, 이거 설명해 주세요. 제 것만 지금 먼저 나왔는데, 요것은 법정이란 잡지인데요. 1948년도. 그래서 저는 이 잡지 시리즈가 몇 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가져왔는데, 제가 한 이유는 이게 레트로 디자인인데 마음에 들어서. 그 다음에 이 잡지가 어쨌든 이렇게 수집하는 사람들의 해방공간 시간이라고 하는데, 광복 이후에서 전쟁 전까지, 6.25 전까지 요 나왔던 책들이 좀 재밌어요. 재밌는 책들이 많이. 그때는 좌우 여러 가지 책들이 섞여서 나왔던 그 특이점이 있는 시대라서 그때 나왔던 재밌는 잡지가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또 시작과 나온 하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재밌는 잡지라고 믿겠어요? 예쁜 잡지라고 할까요? 자, 10,000원부터 시작할게요. 10,000원. 10,000원 나왔습니다. 11,000원. 11,000원. 11,000원 없어요? 1,500원? 1,100원? 저요. 1,100원? 그래. 자, 1,200원. 1,200원. 11,000원 다시 가볼게요. 11,000원. 11,000원? 12,000원? 12,000원. 13,000원? 15,000원. 자, 12,000원 있어요? 16,000원? 신혜영 16,000원? 16,000원. 그, 17,000원. 8,000원. 21,000원? 21,000원? 22,000원? 23,000원? 24,000원. 자, 24,000원? 23,000원? 24,000원? 25,000원. 자, 26,000원? 27,000원? 27,000원? 이거 전부 다 우리 사랑하는 후배들의 간식들을 그 시대 잡지나 책들이 가격들이 기본적으로 꽤 나와요. 네, 27,000원? 28,000원?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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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요. 31,000원? 32,000원? 33,000원? 35,000원? 자, 36,000원? 3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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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00? 3,700? 3,800? 4로 올라갑니다. 4. 4, 5? 여기까지 오늘하고 힘들었는데 탑대기 쓰고 가지 말고 그림사 간다고요? 오케이! 이그룹 선생님 당첨! 자, 역시 도니오가 분위기가 다릅니다. 네. 자, 이제 저희 재학생분들께서 동문들에게 궁금한 점들,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것들을 좀 추려서 주셨어요. 네, 일명 대원이가 묻고 대원이가 답하다. 사실 이게 좀 시간 배분이 많이 됐어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그러구나. 5분만 더 주세요. 근데 오늘 준비해 주신 그 자료는 모두가 공유할 수 있게 어디다 좀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노 선생님 자료도 그렇고. 자, 먼저 제가 질문을 드리면 선생님께서 어떤 분이 대답을 좀 해주시면 적절할까요? 선택해 주세요. 자,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잘 찾아보고 답하기가 어려워요. 무대한만의 문제는 아닐 듯 하지만 아주 묘하게 학교 관련 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지 않은 느낌입니다. 근데 이게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라고는 어떤 걸까요? 사실 학사 행정이나 이런 것들은 찾아보면 많이 있거든요. 학사 공지, 대학원 공지회가도 있고, 그다음에 문화대학원 홈피해가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할 때 나눠드리는 오리엔테이션 북에도 있고, 교무소에 직접 문의를 해도 되고, 조교 선생님에게 연락을 해보셔도 되는데, 생활에 대한 정보라는 건 어떤 걸까요? 질문자께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 질문자가 계신가요, 여기? 설문자. 네. 생활 정보라면 술집, 식당, 음식 가격 이런 거. 네. 그거 개인적으로 제가 리스트업 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3교 시간 너무 짧아요. 3교시를 길게 즐길 수 있도록 좀 더 앞당겨질 수업 시간이 생길 수 없겠죠.
없겠죠? 없겠죠. 없어요. 없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되겠어요. 영태. 술 더 먹자고 수업을 시간표를 안 달려달라. 대신 선생님, 교수님들한테 제안을 적극적으로 하시면은 조금 뭐 1시간, 어떤 날은 1시간만 수업하고 내려가서 같이 이어서 수업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세무 교수님들 표정이 거의 썩어. 좋아하시는 표정이 아, 그런가요? 자, 뭔가 실체를 명확히 느끼기 어려운 전통. 자꾸 뭔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체감할 수 있는 통로가 적습니다. 문대원의 학생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와 정신은 무엇일까요? 가치와 정신이 있는가 있긴 있습니다. 오늘 쭉 이야기한 내용들에서도 좀 나왔던 것 같고요. 이 전통이라는 게 우리 실체를 찾을 수 있는 실체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야기의 핵심적인 부분은 저희가 우리는 원래 이랬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환상이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때 그래서 잘 몰았고, 그러니까 제가 13년도에 특히 그때부터 했던 그 파워가 그 당시에는 한 3, 4년 정도 쭉 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번별로 제가 이렇게 좀 차별한 건 아니고 허브가 되는 학번들이 있습니다. 13, 15, 18이 특히 그런데요. 이 13, 15, 18 다른 학번들은 잘 안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특히 도드라지게 좀 중심적으로 뭔가를 자기들끼리 뭔가 놀고 뭔가를 버리고 그다음 술도 많이 먹고 그다음에 많이 돌아다니고 했던 학번들이 그렇게 있어서 코로나 전이면 19년도까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게 딱 단절된 지가 이제 꽤 된 거죠. 이러면서 오늘의 저희 현장이 저희들한테 주는 의미가 되게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작년 축제는에도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은 작년 축제는 코로나 끝물이 걸렸기 때문에 그렇겠다 싶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통은 그런 분위기는 옛날이다. 이게 현재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18학번이잖아요. 그때 제가 똑똑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북카페에 모였던 인원은 4명이었습니다. 처음 시작. 그게 한 달, 두 달 갔어요. 그러다가 봄소풍을 계기로 해서 8명, 12명 막 붙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화수목 사람들이 집에 안 가더라고요. 수업이 끝나고. 그렇게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통이라기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재미, 즐거움, 편안함, 그리고 학번이 같던 다르던 환대할 수 있는 분위기. 저는 그때 그런 걸 느꼈거든요. 아마 이런 것들이 정신이라면 정신일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정신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래서 그게 올해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다시 예전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힘은 남아있다는 거죠. 왜냐면 한 40명 넘게 사람들이 모여서 이러니까 또 다시 코로나 끝났으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저는 코로나 3년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코로나 3년 안에서 피해를 받았던 어쩔 수 없이 시대 피해를 받았던 이 학번 선생님들은 서로 좀 졸업을 하더라도 학생 때도 설 자리가 애매했는데 졸업을 해도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연결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라서 이런 부분들의 연결성들을 저희들이 계속 좀 적극적으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번 프로그램의 취지는 모두 다 많은 얘기들을 좀 터놓고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상 그렇게는 힘들 것 같고 너무 우리만 얘기한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 두 가지 질문은 교수님과 그다음에 담당 선생님들에게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홍보나 브랜드 이미지 관리도 좀 더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대 변화에 맞는 문대원의 이미지 전략에도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일단 어떤 분에게? 다음 권력이죠. 다음 권력? 나는 권력에 필요가 없지 않아. 좋은 앞으로 나오세요. 네. 왜냐면 지금까지 홍보나 이런 거다 끝났고 네. 그다음에 반갑습니다. 사실 내년이 20주년
논의를 했던 좀 시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도 있고 또뭐 저랑 김영호 선생님 맡고 이제 그랬었을 때도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좀 뚜렷한 아이디어는 없지만 앞으로 좀 이제 변화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좀 알차게 대학원 생활을 어떤 식으로 좀 학교 전체 대학원의 뭐 분위기 혹은 뭐 구체적으로 뭐 커리큘럼 여태까지 쭉 얘기했던 재학생과 국민들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한번 2학기 때 적극적으로 논의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거는 그걸 제가 좀 뭐 동문도 그렇고 이렇게 재학생들도 그렇고 좀 TF로 비슷하게 좀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좀그 학기 동안 좀 의견을 좀 모아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때 좀 제가 연락을 좀 가면은 마다하지 말고 마다하신 분들은 제가 꼭 기억할 겁니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같이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예, 추가 질문이 있는데 문대원 커리큘럼에 대한 발전 방안 성공에 대한 문대원만의 색과 결을 담은 교육과정 TF팀을 교수님, 재학생, 동무대가 함께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요구가 있었어요. 네, 지금 그거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아, 네. 근데 이제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커리큘럼을 바꾼다라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재학생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일이에요. 아무거나 때문이라는 자체가. 그래서 이게 좀 사실 현실적으로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문화대학원만의 고유한 색채를 갖는 어떤 뭐 커리큘럼 이게 옳은 방향인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번역성을 갖고 여러 사람들이 수업이라는 걸 매개로 해서 본인들의 생각을 정리하고 또 좀 나름대로 새로운 생각을 한번 해보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 뭐 아까 김대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문화대학원 처음 좀 만들었었을 때 우리의 또 취지였던 것 같아요. 새로운 파도를 갖다가 좀 소속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의견들은 수렴을 하겠지만 우리가 좀 충분히 좀 얘기를 해서 어쨌든 간에 좀 변화는 좀 있을 거라고 그런데 따라가는 질문인데 현재 운영하는 SNS를 공동 운영이나 매년 학생회가 매일 운영할 수 있게 못하나요? 이거 박수빈 쌤 이거 그렇게 돼 있지 않나요? 그 SNS가 페이스북 페이지랑 페이스북 성공회대학교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거 관리자로 초청하면 누구나 다 업데이트 할 수 근데 있죠. 보통 그냥 그동안 관례적으로 페이스북 페이지는 이제 뭐 신입생 모집 요강이나 외부로 뿌리는 것만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조교만 추가를 했었고요. 그룹에는 사실 들어오면 우리는 누구나 글을 올리고 우리 동문들 재학생 포함해서 다 볼 수 있는 거여서 질문을 좀 제가 정확히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요거도 그냥 취약한 질문인가요? 예, 그러면 지금 정도의 대답이 좀 불충분하시면 나중에 다시 저희가 또 기회를 가질 거니까. 외국인들이 글을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그룹에 외국인들이 있어요? 외국분들이. 그러면 그룹은 보통 신청을 하면 그룹 멤버 중에 승인을 해줘야 들어오는 구조였거든요. 그룹은. 그러면 저도 좀 더 볼게요. 외국인은 누가 쓰기는? 그러니까 외국인인데 우리랑 전혀 선생님이 승인하셨어요? SNS는 이제 좀 궁금했던 게 되게 약간 바이럴 그런 경향도 있어가지고 조금 관리를 안 해주면은 그 사이트에 외국인이나 아니면 좀 스팸 종류가 되게 많이 오는데 이게 저희가 공동적으로 운영한다는 건 보이면 보일 때마다 이거를 지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없으면 페이지상 이렇게 보였을 때 이게 관리 안 한 페이지 느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누군가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공통적으로 해가지고 봤을 때 즉각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관리 방안 개선에 대한 의견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좀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누가 예쁘시게. 예쁘지?
봉사활동과 여름 축제를 꼭 수업 단위에서 해야 할까요? 게다가 신입생들이 많이 듣는 수업이라 한계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 우선 학과 수업에서 진행하는 이도조 선생님 의견 한번 들어보고요. 저도 좀 이야기를 하고. 네, 저희가 1년에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서 이제 각 학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계절별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꼭 이게 신입생이어 저희들도 이제 처음에는 신입생들이어가지고 뭐 저희들이 동문과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저희들이 뭐 좀 많이 준비한다고 해서 이게 실제로 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름 축제 같은 경우도 되도록이면 행사를 준비한다기보다는 저희는 그냥 기본적인 판을 깔고 그리고 또 동문하고 재학생들하고의 가교 역할들을 하고 좀 수업을 듣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 수업을 안 듣는 분보다는 수업을 듣고 해서 저희 기존에 졸업하신 분들 아니면 자기 관심 있는 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는 아무튼 이런 연결 매개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려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발전 방안들을 좀 찾고 있어서 꼭 수업이다를 떠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떤 그 계절별 프로그램들 중에서 특히 이제 봄하고 여름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런 가게 역할을 좀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내부적으로 적극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있고 처음에 김승희 선생님도 이야기했지만 이거를 외부에서 그냥 동문회 한다거나 아니면 특별히 다른 단에서 하기에는 이거를 좀 할 수 있는 단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있는 방법이 아무래도 좀 제일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전 왜냐하면 이 질문이 올해만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수업에서 해야 되냐. 그리고 이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이게 그때 학번의 성격이 때문에 되게 달라졌는데 야 재밌게 놀자. 수업 김에 우리 놀고 하자 막 이렇게 해서 판 벌리고 재밌게 놀면은 이 수업은 모는 수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데 그렇지 않고 근데 그런 학번도 좀 드물죠. 왜냐하면 이거는 미션으로 주어진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 커뮤니티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건 자발성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발성이 아니라 이건 수업이고 근데 전필이고 학점을 따야 될 따는 거랑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발성을 저는 감소시키는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렇다고 하면 이 수업 안에서의 각자의 자발성들을 한계적인 자발성들을 어떻게 우리가 상승을 시킬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위기도 사실 학생회가 또 잘 될 때, 와 동문회가 또 잘 될 때 이게 막 시너지가 같이 있을 때와 그렇지 않고 이제 각자의 업무만으로 해도 너무 벅차다 했을 때의 상황과는 되게 다르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전체 모수가 좀 줄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조금 학생분들이 더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없애면은 아마 수업에서 없으면 그릇이나 없으면 밥줄이 끊어지. 아니 저는 새로운 방식들을 아니면 좀 개발을 할 필요가 있겠다. 농담인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질문들이 매년 나오는 이유가 물론 자발성으로 하기는 하지만 우리들 마음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게 된다면 신입생들이 주로 하게 되니까 아직 분위기도 잘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동문과 어우러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건데 부담이 안 될 수가 없고 예전의 자료들을 보면 굉장히 막 뻑적지근하게 했던 그런 사진들도 보고 나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인원도 줄데다가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은 별로 없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18, 17, 15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준비하신 분들 중에서 뭐 지금까지 얘기가 나왔던 것들 중에서 좀 더 결이 다른 의견이나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간략하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없습니까? 예. 그럼요. 네. 선생님이 이게 그러니까 이 문학역학 현장 그 수업 자체가 아니라 수업을 이제 듣는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제가 이제 원장 맡았을 때도 있고 꽤 꾸준하게 그러니까
이거 부담이 좀 많이 된다. 그럼 뭐 게임 끝나고 나서 이런 뭐 예를 들면 이제 여름 축제 같은 걸 준비하는 게 이게 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들었어요. 들은 적이 있어요. 들은 적이 있고 또 상당히 또 많은 학번들 중에서는 또 그냥 그냥 즐겁게 그 수업을 통해서 굉장히 사람들과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매우 좀 순반된 의견들이 나오는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이게 그 연대가 있고 유대가 있다라는 게 상당히 그러니까 뭐 문화적으로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여러분들과 경험했듯이 사실 살면서 굉장히 큰 자산 아니에요. 근데 그 연대가 있다라는 게 이게 뭐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공공재라는 늘 프리마이디를 하려고 하는 그 속성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내가 아이디어가 만들어지면 너무 좋고 없으면 불편하고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누군가가 이거를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수업을 통해서 처음 들어와서 난 신입생이 이걸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처음 불안해하고 들어와서 이걸 통해서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되고 뭔가 그래도 이제 그 수업을 듣는 사람들끼리 계속해서 얘기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신입생이 수업을 듣는 사람 맞다라고 보고 또 이것 자체가 하나의 문화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공공재로서 계속해서 좀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건 여담이긴 한데 지금은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제가 옛날에 설악산 대학교 때 가다 보면 양구 조금 지나가다 보면 조그만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 초등학교에 그 교원이 이제 딱 붙어 있어요. 버스 터가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80년대 학교 다녔으니까 그때는 주로 이제 교원이라는 게 주로 멸고 특히제식 소위 시골로 가는 거였어 그런 거였는데 그 학교는 교원이 즐거운 학교야. 즐거운 학교. 학교 전체의 즐거운. 그래서 저는 그게 문화대학원 중에 있으면서 문화대학원에 만약에 교훈을 듣는다면 이 즐거운 학교로 줘야겠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 좀 즐거워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업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죠? 추가 질문 있으면 준비되시면 직접 해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하고 일단 한번 강경원 선생님 할 말 있으세요? 하실 시간이 뭔가 그러니까 이만하고 가려나 아까 관계자 한 명이 와서 이 얘기를 제가 좀 하고 싶었던 게 전중에 있었는데요. 저희 때 이거 가지고 솔직하게 논쟁을 엄청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해야 하느냐. 그래서 수업을 듣고 있는 사람과 안 듣고 있는 사람. 그래서 저희끼리 저녁마다 모여서 싸우고 그 마지막에 합의 본 건 수업 듣는 자만 한다. 그리고 듣지 않는 자는 다 끝나는 날, 그러니까 실제 행사를 하는 날 최선을 다해 참석한다. 이 정도로만 딱 합의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끼리 아까 말씀하신 규모를 확 키워버린 학번이기도 합니다. 그냥 정말로 영상 같은 거 엄청 간단하고 생중계하기도 하고 서울혁신파크에 가서 그동안 사라졌다고 하는 삼계탕도 끓이고 실질데이도 해보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냥 오케이 하는데 한번 볼지 않나 이런 기분으로. 근데 즐겁게는 했으나 저한테 이게 윗선배들이 했던 게 똑같이 부담이 되긴 했었고 그리고 이후로도 제가 그렇게 골질하는데 좀 앞장선 이유 중에 하나가 저한테 솔직히 죄송한데 그런 게 있었어요. 다시는 이렇게 못하게 해야겠다. 이 정도 돈 못 쓰게 해야겠다. 저희 회사에서 엄청 썼거든요. 근데 결국은 사라지지 않고 저도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근데 이거 저는 계속 있었으면 좋겠는데 규모를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저한테 좀 있습니다. 대신 아이디어를 가지고 승부하는 것 쪽으로 방향을 명확하게 잡는다면 신입생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규모를 키우는 것에 대한 고민보다는 아이디어를 계속 담아내는 것, 이것으로 기획적 사고가 늘어나거나 하고 또 다른 차원의 경험들을 해보는 것, 그리고 원래 목적으로 가졌던
유대와 연대 그리고 동문 이렇게 만나는 것 이걸 어떻게 즐겁게 할 것인가 좀 집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골지의 주범 중 한 명으로서 사과드립니다. 다음 이제 동문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동문과 함께할 수 있는 소통, 그다음에 졸업생, 재학생 부분 없는 밀도 있는 네트워킹 방법, 동문회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도 느슨하고 끈끈한 연대를 유지할 수 있는 아이디어, 코로나 기간에 멀어졌는데 더 가까워지고 생각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자리, 현 모임 외에 지역 모임 같은 것도 제안하기도 하고 문화대학원 차원에서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는 것들, 동문 차원에서 기획단을 꾸릴 수가 없는가 이러한 제안을 할 수 있는 소통 창구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현장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 스터디 등이 있으면 좋겠다. 가을 세미나에 있다는 가을 세미나가 있는데 문화 기획자를 위한 세미나는 없을까? 20년 내년 축제에 어떤 TF팀을 만들 수 없을까? 거기에 재학생들도 참여하고 싶다. 대충 이런 질문들인데 이거를 두 가지로 나누면 앞으로의 어떤 그 제안들과 또 하나는 동문회에 관련된 질문인 것 같아요. 먼저 동문회 질문부터. 네. 동문회 질문 어쨌든 그 임원진이 오셨으니까 수빈쌤이나 상훈쌤 잠깐 간단하게 임원진. 박수. 안녕하세요. 1호학번 이성훈이라고요. 선생님 이재기사. 저는 뭐 임원이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코로나 기간에 이제 지금의 이 박종국 체제로 이제 근무를 하게 되면서 이런 것 같아. 아니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박종국 체제 하에서 저는 이제 인천 지부장 같은 개념 지역별로 다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때 총회 때 엄청 막 우리가 간식을 싸들고 카페에 뭐 가는 날도 만들자 이런저런 의견이 나왔는데 사실상 많이 실행을 못한 것도 있고 사실 이번 여름 축제 같은 경우도 동문회 차원에서 조금 이제 임원들 몇 명 중심으로 해서 몇 명씩이라도 더 연락해서 좀 손에 잡히게 좀 준비를 해서 미리 왔으면 어땠을까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 앞서 말씀하신 학교 내에서의 이런 활동들에 대한 방향성도 방향성이지만 이게 연대나 이런 것들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동문회의 역할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또 내년 20주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문회가 좀 주도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지금 정비가 잘 안 되어 있는 거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문 회장님께 약간 건의 비슷하게 사실 총회도 안 했거든요. 이번에 총회를 해야 되는 해였는데 총회도 지금 못하고 그러면 이제 총회를 해서 뭐 임기를 연장할지 뭐 새로운 동문 회장으로 할지 이런 것들도 정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내부에서 잘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정리한 20주년 TF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또 동문회가 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답을 그런 상황과 그런 정도의 답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많은 좋은 제안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을 얘기하고 네. 싶다고 합니다. 네, 나오세요. 그래도 동문회 간부님들이 많이 계셔서 꼭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뭐 일단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 텐데 제일 먼저 이거 사실 몇 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 것 같은데 동문들이 모일 수 있는 어떤 뭐 플랫폼 이게 제일 절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사업을 하다 보면 정말 우리 동문들 중에 훌륭한 분들이 많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되게 많은데 어떤 소를 통해서 어떻게 알아봐야 될지가 제일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동문에서 제일 먼저 해주실 급박하고 중요하게 해주실 게 그거야 되지 않을까. 이게 소통이 시작되면 사실 뭔가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아름아름 여러 동문들이 뭔가를 기획하고 꾸리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전에 듣게 되고 뭐 이런 과정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지금 제일 좀 중요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질문이 남았는데 조교 활동과 관련한 솔직한 피드백을 한 번씩 줘요. 누가 죽는 매우 궁금해요. 본인이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를 피드백 받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네, 조교 경험자로서 정말 위험한 발상. 내가 문매를 스스로 받겠다는 얘기. 잘하든 잘못하든 상관없어요. 박수 쳐주십시오. 자, 박수! 오늘 교수 마무리가 되고요. 네. 네,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제가 한마디 제가 아까 전에 제 페이퍼에 제일 마지막 장이 안 보여드렸었는데 저희가 10주년 하면서 주소록을 만들었었거든요. 그게 되게 올드한 방법인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이게 뭐 몇 학번, 이름, 연락처, 지금 현재 뭐 하는지까지 정도는 정리를 해서 주소록을 만들었었는데 그때가 14학번인가? 18학번인가? 그 정도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는 다시 정리가 안 되고 저희들이 요청상 되게 이게 뭐 이렇게 자주 바뀌거든요. 근데 이게 매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그게 논문에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은 또 웬만하면 해주면 그게 꼭 이렇게 예전처럼 이렇게 뭐 소리 잡히는 수첩 형태로 만들지 않더라도 이렇게 그런 데이터만 있어도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마 20주년에서 그런 데이터 작업을 먼저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얘기가 더 없으시죠? 있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30초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김천남 교수님하고 정윤수 교수님 간략하게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듣고 혹시 이 주위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이 얘기 꼭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 한 분만 해서 한 3분 정도 더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또 공연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네. 먼저 30초. 아까 그 디테일한 질문들에 다 답을 못 해드렸는데 어쨌든 그 질문들은 다시 선생님들 몫이 되는 거 스스로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게 필요해요? 이런 거 왜 없어요? 만드시면 돼요.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스스로 만들고 하면은 아까 그거를 방치한다라면 그런 움직임이 있다 이러면은 분명히 자석같이 거기에 울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것들이 다시 커지고 활성화로 연결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미 한물 간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너무 적다. 거기에 응원은 해줄 수 있지만, 그래서 선생님들이 필요하신 부분들은 선생님들이 다시 이렇게 다시 창조를 시작을 해야 될 시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듣기 전에 꼭 그 동문들이나 재학생 중에서 이 얘기 꼭 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세요? 없습니까? 그러면 정윤수 교수님부터 나오셔가지고. 정수입니다. 한 3가지 정도만 좀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문학의 현장에 관한 이야기는 뭐 오래전부터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듣기도 하고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홍기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큰 취지에 이제 같이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검토할 될 점도 그 추후에 김성진 이근 선생님과 상의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 예를 들면 전필이라는 교과목이 아주 무게감이 있고 그리고 뭐 작게 하더라도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는 행사라고 말하기 좀 또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물리적인 행사를 해야 되면 작게라도 상당한 노력이 들어가는데 노력이 들어가다 보면 이제 그 신입생들이 느끼는 마음이 문학의 현장이라는 그 교과목에 그 교과목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이렇게 약간 해서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학기 가는 게 아니냐 이런 것들도 또 논의가 있을 수 있어서 오랜 흐름 아까 연대 우에 쭉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생각이 또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추후에는 이런 것도 느낌이 있지만 그러나 학교에서 우리 두 선생님께 또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죠. 서로 신뢰하고 교과목을 이렇게 배정하고 어떤 선생님께서 맡으셨으면 전적으로 아무 얘기 안 하는 게 또 서로 존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교과목의 커리큘럼
피드백, 해마다 학생들의 다양한 반응 등등은 담당 교수님들이 알아서 잘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지 그 교과목 하나를 놓고 모든 얘기를 논의하고 이런 것도 결례라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아까 나왔던 얘기 중에 이제 20주년을 맞이해서